안녕하십니까. 액체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체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며 없어서는 안 될 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습 목표입니다. 물의 밀도, 열 용량, 표면 장력 등의 성질을 수소결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 물의 성질을 분자 간 상호작용의 하나인 수소결합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우선 액체의 정의를 알아보고 액체의 성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소결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물의 밀도, 열 용량, 표면 장력, 증기압력과 끓는 점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체는 기체보다 분자 간의 힘이 크고 분자 간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같은 질량의 기체보다 부피가 작고 온도나 압력에 따른 부피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액체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액체의 다양한 성질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자 사이의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소결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소결합은 전기 음성도가 큰 플로린, 산소, 그리고 질소 원자와 결합하고 있는 수소 원자와 이웃한 분자의 플로린, 산소, 질소 원자 사이의 강력한 인력을 말합니다. 이러한 수소 결합의 강력한 힘과 물 분자의 독특한 구조를 바탕으로 물의 성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수소 결합과 물 분자의 구조적인 특성으로 물의 다양한 성질이 발현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의 밀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으로서 kg per 미터 세제곱 또는 g per cm 세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분자 간의 거리가 밀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같은 질량일 때 분자 간 거리가 멀수록 밀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물질들은 고체, 액체, 그리고 기체 순서로 밀도가 낮아집니다. 하지만 물의 경우에는 액체, 고체, 기체 순으로 밀도가 낮아집니다. 즉, 물은 얼어서 부피가 커집니다. 이는 비금속 물질 중에 물이 유일합니다. 수소 결합과 관련이 있는 성질이므로 물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액체 상태의 물 분자입니다. 액체 상태에서 물 분자는 배열이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약간의 유동성을 가지고 자유롭게 존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체 상태의 얼음의 경우 분자 배열이 다소 규칙적이고 수소 결합으로 빈 공간이 많은 육각형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액체 상태보다 더 큰 부피를 차지하게 됩니다. 온도에 따른 물의 부피, 밀도 변화 그래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세 구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0도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0도씨의 얼음이 녹아서 0도씨 물이 되면은 수소 결합에 의한 얼음의 결정 구조가 깨지면서 부피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밀도는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0에서 4도씨까지입니다. 0에서 4도씨까지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부피가 증가하게 되는데, 하지만 수소결합이 깨짐에 따라서 부피가 감소하는 효과도 함께 일어납니다. 온도 증가에 따른 부피 증가보다 수소결합 깨짐에 따른 부피 감소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4도씨의 물이 부피가 가장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도씨 이후의 경향입니다. 4도씨 이상에서는 온도 증가에 따라서 부피가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액체의 부피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물의 특성은 자연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겨울철 호수가 얼어도 수중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얼음의 밀도가 물보다 낮기 때문에 얼음이 물의 표면에 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속에 수중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또한 컵에 든 얼음물이 둥둥 떠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물의 특성을 쉽게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열 용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열 용량의 정의는 화학 1에서 배웠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 용량의 단위는 줄 퍼 섭씨온도이며 어떤 물체 또는 일정량의 어떤 물질이 온도를 1도씩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뜻합니다. 비열이라고 하는 것은 비열 용량이라고도 하며 단위는 줄 퍼 섭씨온도 그리고 그램 질량의 단위죠 입니다. 어떤 물질 또는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씩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말합니다. 즉 단위 질량당 열 용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질량이 같은 두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이 두 물질의 온도를 1도씩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열량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 경우 왼쪽의 물질이 열 용량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열 용량을 분자 단위에서 한번 살펴보면 분자 간 힘을 끊기 위해서 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는 분자 간 힘을 이겨낼 수 있는 운동 에너지를 갖도록 해주는 것이며, 이것은 온도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물의 강력한 수소 결합을 끊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즉, 물의 비열은 다른 물질에 비해서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러한 물의 특징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은 크게 바뀌지 않고 유지가 되며, 인간이 체온을 유지하는 항상성에도 기여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표면 장력입니다. 컵 속에 액체가 들어 있습니다. 자, 액체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액체 내부의 분자가 있을 것이고, 액체 표면에 분자가 있습니다. 자, 액체 내부의 분자는 모든 방향으로 분자 간 인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안정화 효과가 크고 낮은 포텐셜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자, 하지만 액체 표면에 있는 분자의 경우에는 옆과 아래 방향으로만 분자 간 인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즉, 액체 내부에 비해서 낮은 안정화 효과를 갖는 것입니다. 따라서 액체 표면의 분자는 액체 내부로 들어가는 힘을 받게 되고, 이는 액체 표면의 분자수를 줄이고 표면적을 최소화시키는 효과를 줍니다. 이렇듯 액체가 표면적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힘을
표면 장력이라고 합니다. 물 분자는 강력한 수소 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액체에 비해서 높은 표면 장력을 가지게 됩니다. 표면적은 구가 가장 작습니다. 따라서 잎에 맺힌 물방울이 둥근 이유는 물의 강한 표면 장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컵에 가득 채워진 물이 넘치지 않고 표면이 볼록한 이유도 표면 장력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액체의 증기압력과 끓는 점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뚜껑이 없는 열린 용기에서 액체를 담아둔 다음에 일정 시간이 흐르면 모두 증발되고 사라지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증발에 의한 것인데 증발을 분자 단위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액체 표면의 분자는 내부의 분자에 비해서 분자 간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공기 중으로 기화할 수 있는데 이를 우리는 증발이라고 합니다. 액체 표면에서는 응축 또한 일어납니다. 액체 표면의 기체 분자 중 일부가 충돌을 하면서 다시 액체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를 응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밀폐된 용기 속에서 액체의 거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체가 증발하기 전 순 기둥의 높이 변화는 없습니다. 현재 진공의 상태이고 증발 전입니다. 하지만 액체에서 증발이 일어나게 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다면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기체 상태가 된 분자들은 특정한 압력을 형성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수온을 밀어내게 됩니다. 따라서 동적 평형 상태에서 나타나는 압력을 해당 액체의 증기압력 또는 증기압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물의 증기압력 곡선을 통해서 증기압력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 간 힘을 이겨내고 증발하는 분자의 수가 증가하게 되므로 증기압력은 상승하는 경향성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증기압력이 계속 상승하다가 외부 압력과 같아지는 지점이 찾아옵니다. 이때 액체는 끓기 시작합니다. 이 온도를 우리는 끓는 점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외부 압력이 1기압인 상태에서 끓는 점을 기준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물의 기준 끓는 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0도씨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높은 산에서 밥을 지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산 위로 올라갈수록 압력이 낮아집니다. 물이 10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 끓게 되겠죠. 따라서 밥이 설익게 됩니다. 그래서 산에서 밥을 지을 때는 냄비 뚜껑에 돌을 올려두어 압력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액체의 종류에 따른 증기압력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 간 상호작용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분자마다 끓는 점과 증기압력 곡선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자 간 힘이 작은 물질일수록 증기압력이 크고 끓는 점은 낮아지는 경향성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